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2월 27일 느바 소식입니다. 페덱스 포럼에서 열린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는 애틀랜타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애틀랜타는 2연승을, 멤피스는 2연패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첫 경기 당시 말도 안 되는 슛감을 선보인 트레이 영과 개인 최다 득점을 갱신한 자모란트의 맞대결로 이목을 끈 경기라 저도 기대하고 봤는데요. 트레이 영의 판정승으로 끝났네요. 애틀랜타가 벤치에서 멤피스를 압도했고 그 중심에 있던 케빈 허던은 쾌조의 슛감을 선보이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언드래프트 루키인 나단 나이트가 고작 8분 35초 출전에 14점을 넣으며 힘을 보탰는데요. 클린트 카펠라가 빠진 현재 한동안 자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막판까지 접전으로 흘러간 가운데 승부를 결정지은 선수는 트레이 영으로 슛감이 좋진 않았지만 후반에만 무려 13개의 자유투를 얻어내며 24점, 총 36점을 기록했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은 트레이 영의 이번 시즌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상대는 29일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로 팀은 3연승에 도전합니다. 멤피스는 아쉽게 경기를 놓쳤습니다. 페인은 4쿼터 야투난조와 4쿼터 초반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연속 턴오버, 여기에 접전 상황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모란트의 테크니컬 파울까지 전반적으로 침착하지 못했던 게 경기 패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흐름을 가져왔음에도 아쉽게 패한 멤피스의 다음 일정은 29일 브루클린 네츠, 31일 보스턴 셀틱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자칫하면 시즌 4연패를 안고 시작할지도 모르는 만큼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리틀 시저스 아레나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는 클리브랜드가 2차 연장 끝에 귀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클리브랜드의 애물단지였던 콜린 섹스턴과 다리우스 갈란드가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베테랑 케빈 러브, 안드레 드러먼드, 세디 오스만의 지원 사격까지 더해진 클리브랜드는 르브론 제임스의 마지막 해였던 2017-18 시즌 이후 처음으로 개막 2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경기의 백미는 연장이었습니다. 1차 연장이 2분 흐른 시점, 무득점이었던 클리브랜드를 구한 1등 공신은 안드레 드러먼드로 연장 첫 득점과 무려 상대 메인볼 핸들러 데릭 로즈를 막아낸 클러치 수비로 팀을 2차 연장까지 이끌었고, 이 바통은 1차 연장 동점 득점을 올린 섹스턴과 백코트 파트너 갈란드가 이어받았습니다. 두 선수는 2차 연장 초반 2분 동안 7점을 몰아붙이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데 성공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잡음과 함께 팀 케미스트리 문제가 항상 이슈화되었던 클리브랜드지만 젊은 코어 2명을 중심으로 베테랑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현재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좋은 시즌을 보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2연승을 거둔 클리브랜드는 30일 뉴욕 닉스와의 홈경기에서 3연승에 도전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합류한 제라미 그랜트가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4쿼터 종료 3분 전 7점 차, 1차 연장 3분 전에도 8점 차로 앞서던 유리한 상황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메인볼 핸들러 데릭 로즈의 부진과 경기 막판 집중력 부재가 아쉬웠죠. 특히 2차 연장에서는 상대에게 완전히 밀리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네요. 다음 경기는 29일 2연승 중인 애틀랜타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모다 센터에서 열린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는 포틀랜드가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포틀랜드는 지난 첫 경기에서의 아쉬운 패배를 잇고 귀중한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CJ 맥컬럼과 제임스 하든의 불꽃 튀는 쇼다운이 이어진 경기로 그야말로 명승부를 펼친 양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아끼고 싶지 않네요. 승리로 판정승을 거둔 CJ 맥컬럼은 말 그대로 알고도 못 막는 슈팅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3쿼터부터 예열을 마친 맥컬럼은 그야말로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연장전 위닝샷까지 책임졌습니다. 폭발력만큼은 리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맥컬럼의 퍼포먼스와 함께 전반의 활약과는 별개로 상대적으로 야투감이 좋지 않았던 데미안 릴라드, 헌신적인 수비로 마지막 스틸까지 책임진 로버트 코빙턴까지 포틀랜드는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맥컬럼에 대해 좀 더 얘기하자면 총 44점을 올리며 구단 역대 단일 시즌 경기 기준 30득점 이상을 56번 기록하며 이 부분 단독 5위에 올랐습니다. 릴라드 역시 1회를 추가하며 여전히 단독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첫 승을 거둔 포틀랜드는 29일 LA 레이커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최근 가장 시끄럽고 바이러스로 인해 무려 9명의 선수로 시즌을 시작하게 된 휴스턴도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든이 왜 자신이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며 그 많은 비난이 있어도 절대 실력을 욕할 수 없는 이유를 경기력으로 증명한 경기였죠. 오늘 기록으로 하든은 역대 단일 시즌 경기 기준 이 기록을 4번으로 늘리며 역대 단독 2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크리스찬 우드 역시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페인트존에서만 무려 24점을 쏟아부은 우드와 공격 토탈 패키지의 면모를 보인 하든의 호흡은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진 모르지만 정말 잘 맞았습니다.
휴스턴은 29일 덴버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Launches a deep three. Good. By 4. Aldridge double. DeRozan a 3. Got it. DeRozan on a kick out. Mills. Mills misses. Up on the glass. Aldridge fading. Banks it in. Here's OG. Fred. The three. And it doesn't go. Shot up. Good. One more. No. Rebound Gobert. Timeout. Gotta hurry. He did not get the pass on the 5-second call. 근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는 NBA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NBA 사무국은 이런 재정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팀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는 2019년부터 나오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ESPN의 팀 본템프스의 말에 따르면 NBA는 30개 팀이 구성된 이후 구단이 추가되지 않았으며 만약 확장이 가능해진다면 그 1순위 연고지는 시애틀이 될 거로 예측했습니다.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2008년에 해체되었지만 지역 팬들의 농구 열기가 대단했고 1979년 NBA 우승까지 차지했던 구단이기에 확률이 가장 높지만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는 라스베가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과연 신생 NBA 구단은 언제 탄생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라존 론도가 얼더스모크 팟캐스트에 출연해 전성기 데릭 로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론도는 보스턴 시절 가장 큰 적 중 한 명이 로즈였다며 그를 막기 위해 페인트존을 봉쇄해버리는 수비 전술을 인정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론도의 말에 따르면 전성기 로즈는 그럼에도 여전히 돌파하고 모두를 뛰어넘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으며 단독 속공의 최강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맞서 싸우던 상대방을 인정하는 모습은 언제나 보기 좋네요. 두 선수는 1월 21일 시즌 첫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닥 리버스 감독이 팀원인 드와이트 하워드가 지난 시즌을 통해 부활에 성공했다며 칭찬했습니다. 리버스는 레이커스의 하워드가 없었다면 지난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덴버 너게츠를 이기지 못했을 거라며 하워드가 니콜라 요키치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하워드는 팀에서 조엘 엠비드의 멘토링 역할은 물론 우승 경험을 토대로 팀의 베테랑 역할을 자처할 거라고 하네요. 과연 하워드와 필라델피아의 이번 시즌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 중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을 당했죠. 출혈까지 발생했던 부상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레너드는 출혈이 발생한 입 안쪽을 8반을 꿰맸다고 합니다. 걱정했는데 그래도 출혈 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다행이네요. 레너드의 복귀 시점은 미정이며 클리퍼스는 월요일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수요일 미네소타, 목요일 포틀랜드로 이어지는 홈 강행군을 시작합니다.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는 클리퍼스인데요. 과연 레너드의 복귀가 언제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LA 레이커스와 데니스 슈레더의 연장 계약 루머가 터졌는데요. 레이커스가 시즌 시작 전 슈레더에게 2년 3,340만 달러 계약을 제시했지만 슈레더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래 CBA에는 선수가 트레이드로 새 팀에 합류해서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잔여 계약을 포함해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첫 해의 금액도 연봉의 5%만 인상되는 룰이 있습니다. 즉 11월에 합류한 슈레더는 적어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이 돼야 이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현재 NBA는 전에 없던 바이러스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 날짜를 2월 16일로 두었고 슈레더는 이 날짜 이후에 연장 계약을 맺어야 더 큰 금액과 긴 기간인 최대 4년 8,332만 8천 달러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 FA가 되는 슈레더와 레이커스가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슈레더는 FA가 되어서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팀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슈레더는 연장 계약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며 팀도 연장 계약을 원하는 만큼 아마 시즌 중에 이 계약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연패를 그것도 가비지 게임으로 패하며 굴욕적인 시즌 스타트를 끄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가 패배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커리는 챔피언십 마인드로 두 경기에 임했고 그게 그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팀은 그 수준에 가까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커리는 즉시 승리해야 하며 이 정도로 어려울 거라 예상하진 않았지만 긴 과정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첫 두 경기의 상대는 우승 후보인 브루클린과 밀워키로 애초에 골든스테이트의 패배 확률을 굉장히 높게 봤었지만 너무나도 무기력한 경기력은 우리에게도 커리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월요일 시카고 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승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주간 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